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 맞춤교육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물인터넷 인력 양성을 위한 이번 단원에는 사물인터넷의 유통 분야의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단원에서는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유형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물인터넷에서 중에서 유통 분야, 즉 물건을 생성해서 판매하고 배송하고 결제하고 등 이와 같이 어떤 유통 분야,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사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사물인터넷 유통 분야의 비즈니스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로 유통시장에서의 사물인터넷 비즈니스의 어떤 형태를 살펴보고 온라인 유통시장의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와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의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통시장에서의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를 살펴보고, 그럼 유통시장에서의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을 학습하게 되면 우리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에서 유통시장의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사례를 또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유통시장의 사물인터넷 비즈니스의 사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시장의 사물인터넷 발전 방안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게 유통시장에서의 사물인터넷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사업화되는지, 즉 유통시장에서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형태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보시면, 유통시장을 보시면, 그쵸? 유통시장을 보시면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온라인 시장, 상당히 큰 시장이죠.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과 또 오프라인, 그쵸? 실제 매장에 있는 대형 유통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쵸? 이런 시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시장들은 하루하루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전쟁터와 같이 철저하게 그쵸? 경쟁 속에서 그 영업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업이. 따라서 이런 쪽에서 어떻게 좀 차별화되고 좀 과학적으로 조금 어떻게 더 매출을 높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사물 인터넷을 적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과 지역 상점을 포함한 소셜 커머스, 이걸 갖다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그러죠. 대형 유통점과 또 지역 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이런 쪽에서 우리 나누어서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먼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전체를 다 우리가 아울러서 소개해드릴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리딩 컴퍼니, 그쵸? 선두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사물 인터넷을 유통시장에서 적용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마존 같은데 테슬라도 그
테스코 같은데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적용할 건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사물 인터넷 적용 사례도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이고 또 온오프라인 연계 유통시장에서 사물 인터넷 적용 사례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오프라인의 유통시장에서 사물 인터넷에 적용 한번 예시가 있어서 한번 좀 설명, 좀 생각을 먼저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떤 그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트, 대형 마트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통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입고하고 물건을 들여오는 거죠. 입고라고 하는 것은 팔을 물건을 갖다가 그쵸? 제품 생산자로부터 아니면 중간 유통상인으로부터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여와야 되죠. 입고하거나 또는 그 물건을 출고하거나 그치? 예. 또는 이제 고객한테 팔으려면 이제 쇼핑카트나 이제 장바구니 같은 데다가 팔겠죠? 또 뭐 진열장, 뭐 주차장, 이 모두, 그치? 이게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됐을 때, 그치? 쇼핑 공간은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이런 것들이 없을 때 하고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이제 맨 먼저 우리 주차장에서, 그쵸? 주차장에 고객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돼 있는데, 주차장 빈자리가 어디 있고, 그치? 이 고객을 보고 나서, 그치? 어느 빈자리를 안내할 건지, 이 빈자리를 알려주고, 동시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객이 방문했는지, 그쵸? 직원들의 보면은, 지금 현재 고객이 우리 쇼핑, 그쵸? 센터에, 쇼핑몰에 얼마나 많은 고객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그치? 알려줄 수 있죠. 매장 내로 알려줄 수 있죠. 그쵸? 알려줄 수 있고, 또, 쇼핑카트는, 요 쇼핑카트요. 그쵸? 쇼핑카트는 미리 정해놓은, 그쵸? 구매 희망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 구매 품목이 어느 위치에 그런 물건이 있는지를 계속 이 사람한테 알려주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네, 이런 사람한테 알려주는 이제 그걸 갖다 우리 비콘 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을 갖다가 이제 쇼핑카트에다 이렇게 꽂게 되면 아니면 쇼핑카트하고 연결을 시키면 페어링을 시키게 되면 내가 뭐뭐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 미리 스마트폰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물건에 해당되는 것을 쇼핑카트가 자동으로 그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해당 그 섹션에 가서 이 사람이 사고자 하는 물건을 이렇게 담게 되면 얼마짜리가 이렇게 담겼는지 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쵸? 얼마짜리 담기고 무게가 뭐 얼마고 여러 가지 그 상품에 대한 그 상품 구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또 알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쇼핑을 하고 또 여기 뭐 디지털 사이니지라 그래서 이렇게 그 디지털 전광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동장 인식하는 뭐 와이파이 센서도 있고 뭐 비디오 카메라 뭐 여러 가지 이 그 오프라인 쇼핑 센터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와이파이 뭐 태그 이런 것들도 달려 있고 그치 이런 그 사물 인터넷 장비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어서 이 오프라인 매장에 어떤 쇼핑하기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쵸? 이런 것들은 실제, 그쵸? 이런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실행되고 있는 거고, 또 일부 테스트 되고 있는 겁니다. 테스코나 뭐 얼마트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테스트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돼 있고, 이제 이 사람이 물건을 다 사고 나가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바코드를 읽어서 상품 뭐 지불하지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 어떤 그 센서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물건, 그 스마트폰에 이제 그런 물건이 샀다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담겨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되겠죠. 그래서 집에 오면 이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어떤 고객이 와서 쇼핑하고 구매하고 결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사물 인터넷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그쵸? 유통시장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런 거 갖춰져 있는 그런 오프라인 쇼핑센터는 아직 없죠. 우리나라 뭐 크게 말하면 뭐 이마트도 있고 뭐 특정 뭐 회사는 그렇지만 롯데 쇼핑도 있고 그치 뭐 홈플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형 마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지 않지만 부분은 갖춰져 있죠. 지금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유통시장에서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의 어떤 그 종합 그 방안, 그죠? 토탈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종합적인 어떤 그 방안, 수립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용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살펴보는데 먼저 온라인 유통시장에 사물 인터넷에 어떻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많겠죠?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우리 사물 인터넷의 리딩 컴퍼니,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그쵸? 인터넷을 이용하는 어떤 세계적인 업체를 보면 우리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을 여태껏 쭉 많은 다른 쪽에서 이 예를 많이 좀 들어왔잖아요.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또 그 세계적으로 이 아마존의 어떤 쇼핑,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의 대명사 그러면은 아마존이죠. 그쵸? 아마존 그러면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도서, 책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요즘은 안 파는 게 없고요. 그쵸? 이 아마존에 이제 근래에 보면은 그치? 이 아마존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뭐 식료품서부터 모든 것을 다 그쵸? 팔죠. 또 이 아마존이 온라인 매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 매장도 갖고 있어요. 그쵸? 오프라인 매장도 갖고 있어서 미국 같은 데 이렇게 가보시면 홀푸드라고 해서 그쵸? 이렇게 식료품만 파는 그러한 오프라인 매장이 많아요. 이게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식료품이라는 것의 가장 그 생명은 뭐예요? 신선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시장도 뭐 부산서부터 우리 전체를 좀 크지만 미국 같은 데는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 그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고객한테 배송을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마존에서 어떻게 고민을 속에서 여러 가지 그죠?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기기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에서 이게 크게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조금 오래된 건데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그치? 주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뭐 특정한 회사를 들어보면 쿠팡이라든가 뭐 G마켓이라든가 인터파크, 옥션 상당히 많죠. 롯데 뭐 이런 것도 많고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 많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시장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뭐 조금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미국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렇죠? 따라서 다민족 국가예요. 또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뭐 컴퓨터를 보급 대수가 많고 뭐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주문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그쵸?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쇼핑 위한 도구가 대쉬라고 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쉬가 이렇게 여기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뭐 버튼도 누르고 뭐 모두 스캔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대쉬가 있거든요. 이런 기계가 있어. 아시겠어? 쇼핑 대쉬가. 그래서 이 대쉬가 뭐 한 거냐면 우리 처음이니까 뭐
여기다 내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한번 쭉 볼게요. 한번. 예. 그래서 아마존에서 2015년 5월 달에 대시 버튼이라고 신개념을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존 대시라고 하는 요거가 뭐 여러 가지 여기 설명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데 하나씩을 다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있는 용어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데 찾아서, 그쵸? 포털이나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데 찾아서 이런 내용들이 뭔지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놓고 이런 것들이 공부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의 쇼핑을 위한 대시라고 하는 이 기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치 다른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결돼 있겠죠.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사물이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에서 대시가 사물이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겠죠. 어디에, 그치? 그래서 요거의 대시의 기능은 뭐냐면 아마존 쇼핑을 위한 별도의 도구예요. 음성 주문을 위한 마이크, 여기 음성 주문은 마이크도 있죠? 또 바코드 인식을 위한 스캐너도 여기 있어요. 스캐너도. 그러니까 와이파이 같은 데 이제 접속이 됐겠죠? 음성 및 바코드 스캐닝으로 상품을 주문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치? 아마존에다가, 그치? 아마존에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마이크를 대놓고서 필요한 품목을 내가 음성으로 주문하면 얘가 그냥 아마존으로 가서 그 주문이 되겠죠. 그쵸? 이 단말기를 준 사람이 누군지 이 가입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나한테 그냥 내가 말로 하면 그 물건이 우리 집에 배송이 되겠죠.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물건이 있지만 물건에 그 바코드가 있잖아. 바코드 아시죠? 바코드 이렇게 된 거. 바코드를 갖다 얘가 스캐너를 쭉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그냥 주문이 되겠죠. 바코드로 바로 하면 주문이 돼버리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주문이 되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문이 되겠죠? 그래서 스캐닝으로 자동 주문도 되고. 또 이전에 저장해 놓은 결제 정보로도, 그치? 자동 결제가 되겠죠. 그쵸? 그치? 그렇게 하는 이 주문을 하는 이 대시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거의 비즈니스 특성은 식료품과, 그치? 생필품을 빨리 쉽고 빠르게 주문하고 빨리 배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마존에서 보시면 아마존 프레시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존 프레시 서비스. 프레시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빨리 서비스, 24시간 이내에 빠른 배송을 한다는 거죠. 아마존에다가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빠른 배송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24시간 이내에 배송 그래갖고 프로모션을 해갖고 한 게 예스24라고 하는 책 서점이 있잖아요. 예스24 책 서점이 있잖아. 요즘 쿠팡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은 아니에요. 총알 배송 그래가지고 저녁에 여러분들 주문하면 아침에 배설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식료품 같은 거. 쿠팡 같은데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아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조금 예전에 말이 된 거죠. 그치? 아마존 프레시 서비스 연계를 $299 기반을 주면, 그쵸? 연회비, 그쵸? $299,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원 넘게 주면은 연회비로 이 아마존 대시는 그냥 준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마존 프레시 서비스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마존 대시는 음성과 스캐너로 고객에게 편리하게, 주문을 편리하게 할 수 있죠. 뭐를 입력하고 막 그냥 복잡한 절차 방법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아마존 대시에다가 말로 주문하고, 그쵸? 그런 게 아니라, 그치? 바코드를 읽어서 주문하고 빠르겠지. 주문이 편리하겠죠.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다. 아마존 프레시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내에 빨리 배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아마존 대시를 이용해서, 이것도 사물이죠. 일종의 사물. 띵이죠. 그쵸? 인터넷에 뭐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던,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아니면 컴퓨터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쵸? 블루투스로 연결되든 그치? 연결돼서 인터넷에 연결돼서 어디 아마존에 있는 그 주문 서비스 서버까지 이 주문서가 보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의 새로운 쇼핑 서비스 대시의 절차는 이렇게 스캔 또는 목소리로 생필품이나 신선품, 그쵸? 우리 여러분들 식료품 이런 거 있잖아. 등 50만 개가 주문 가능하고요. 그쵸? 홈의 와이파이에 이 아마존 대시가 접속을 해서 아마존 쇼핑몰 항목에 추가됐고 아마존 사이트에서 주문이 완료되면 24시간 내에 그쵸? 아마존 대시를 통해서 주문한 것이 배송이 되겠죠. 배달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달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배달이 되고 이걸 갖다 이제 아마존 쇼핑의 대시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을 좀 더, 그 이후에 2014년도에 6월에, 그죠? 아마존 쇼핑을 위한 와이어폰, 아마존에서, 아마존 킨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존 디지털 책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 사물 인터넷의 어떤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아마존 자체 내에서 파이어폰이라고 하는 것을 출시를 하고 거기에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이 버튼이 이게 파이어플라이어 있거든요. 이게 파이어폰이고요. 파이어폰에 파이어플라이들을 가지고 쉽게 여기다 이제 바코드도 인식하게 하고 이 폰에다가 그쵸? 그럼 여기 아마존에 있는 이 상품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그 상품을 하려면 요 바코드라도 그치? 읽어서 할 수 있도록 파이어플라이 폰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걸 만든 파이어플라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반딧불이요. 그쵸? 반딧불? 이걸 원래 뭐예요? 개똥벌레죠. 개똥벌레요? 반딧불. 개똥벌레 파이어플라이가 반딧불이죠? 그쵸? 이걸 따서 만든 것이 이제 이거고, 아마존 자체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인 아마존 파이어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쉽게 쇼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폰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와이파이로 연결되든 어떻게 되든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무선 우리 사물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은 중요한 하나의 싱이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특징은 무안경 3D하고 오토 스크롤을 통해서 그쵸? 주문할 수 있고요. 파이어플라이는 시청각 인식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시청각이니까 여기 눈으로도 보고 그치? 들을 수도 있으며 그런 물건들을 눈으로도 보고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검색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나 소리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품을 검색하는 거죠. 말로 해도 되고요. 아시겠어요? 비즈니스 특징을 보면 이미지나 소리를 인식하고 함으로써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죠. 말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소리로 이미지를 클릭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공산품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까지 판매 영역을 확장. 그러니까 여기다가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아마존에서 나는 음악도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책도 디지털 서적도 여기다 읽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물건도 주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도 아마존에 있는 음원을 내려받아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내려받아서 볼 수 있는 이 다양한 쇼핑과 전화를 결합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거지, 그치? 디지털 콘텐츠까지도 바로 내려받아서 볼 수 있는 거죠. 휴대성으로 인한 시공간을 초월한 24시간 온라인 쇼핑 가능한 거죠. 24시간. 아시겠어요? 파이어플라이의 별도 버튼으로 편리한 주문이 가능하다, 여기. 그죠? 파이어플라이 하는 이 별도 버튼이 여기 달려 있어요. 공산품만은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까지도 판매 영역이 확장된다. 새로운 형태의 쇼핑 방법이 창출된 거다. 그치? 예.
아마존의 비즈니스 목표는 노력 안 드는 상거래. 그래 쉽게 노력 없이 그냥 쉽게 쇼핑하고 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아마존의 그쵸? 상품 주문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쵸? 고객이 더 쉽고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거다. 그거 갖다가 JEC라고 그래요. 제로 이펙트 커머스, 제로 이펙트 커머스라고 하는 것을 그치? 목표로 한다. 노력 안 들이고 쉽게, 누구나 쉽고 빠르게 그쵸?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기인 파이어폰의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쇼핑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 아마존의 파이어플라이까지 우리가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은 것 같이 아마존의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사례에서 아마존 드론 이런 거 이거 많이 보셨죠? 뭐 피자를 배달한다든가 뭐 책을 배달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드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거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4차 산업의 새로운 분야로 드론이라고 하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치?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드론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방범, 방제. 그치? 그 다음에 뭐 농업에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가지고 뭐 농약을 하고 이렇게 무인 비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많죠. 또 아마존에 다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배달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었죠. 아시겠어요? 배송 배달. 그래서 여기 이제 통에다가 실어서 보내면 얘가 GPS 자동 항법 장치를 가지고 쭉 날아가서 거기다가 배송해주고 오고 그런 것들. 그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것이 조금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좀 문제가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지 않죠. 단독주택들이 많잖아. 단독주택이 여기다 집이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은 여기 앞에 그쵸? 이 마당이 있어요. 여기 다 잔디들 깔려 있어 여기 마당에. 아시겠어요? 이 단독주택이 많아요. 미국은 땅이 크니까. 우리나라 같이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미국은 다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마존 드론이 그쵸? 집 앞에 여기 있는 잔디 같은 데 착륙을 해서 물건 내려놓고 갈 수도 있죠. 쉽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 드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배송을 한다 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아마존 드론이라는 거 우리 많이 이제 그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행 배송 시스템 프로젝트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미국은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치? 누가 어디서 주문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품목들을 미리 그 지역에 미리 다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주문을 하면 바로 그 근처에서가 갖다 배송을 해주게. 그쵸? 그것이 일종의 하나 우리 미국의 아마존에 있는 그 미국의 그 식료품 가게라고 하는 프레시인데 홀푸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 홀푸드는 각 지역마다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주문하면 홀푸드에 있는 것들을 바로 갖다가 배송해주면 되죠. 그치? 예.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배달 시스템, 배송 시스템 이렇게 온라인 배송 시스템이 잘 갖춰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프로젝트. 그래서 사용자가 구매할 만한 품목을 미리 예측해. 구매 이력 같은 거. 이 사람들이 뭐 식료품이라든가 소모품 같은 거를 많이 쓰면은 이 주기가 나올 거 아니야. 다음에는 또 얼마나 주문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그치? 그런 주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그쵸? 또는 검색 키워드나 쇼핑카트 목록을 가지고 해당 고객의 거주지 인근 물류 창고나 그쵸? 배송 트럭으로 옮긴 후 실제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 주문이 발생하면 바로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24시간 내에 발송할 수 있도록 그쵸? 이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치? 가까운데 주문이 예측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미리 그런 물건들을 그쵸? 물류센터 창고에다 미리 갖다 놓고 주문하면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에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그치? 배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드론이라고 하는 옥토콥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옥토스라고 그러면 우리 문어잖아요. 문어와 같이 생겼잖아.
그 콥터는 헬리콥터의 약자겠죠. 그죠? 옥토콥스라고 하는 것을 붙여가지고 요게 그치 드론이 그걸 배송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마존 드론은 GPS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마존 물류센터의 반경 16km 이내에 무게 2.3kg 이내의 소규모 물품을 30분 이내에 배송을 하는 목표로 했다. 오래된 말이에요. 지금 이거 달라졌어요. 오래된 말이야. 실제로 아마존에서 주문되는 86%가 이 범주에 생각한다. 16km 이내의 반경에 2.3km 이내의 소모품 물품들이 이 범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86%가. 많은 것이,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주문되는 86%가 이 범죄에 속하는 거니까 아마존에서 주문되는 것은 거의 다가 86%는 이와 같이 드론으로 배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송 시간을 단축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하거나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아마존의 주력 사업인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하는데 그쵸? 아마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사례에서 아마존의 그치? 아마존의 그 대쉬라든가 아마존 파이어플라이라든가 아마존 드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치?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사물들이잖아요. 그쵸? 우리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이런 것들이 유통시장에 어떻게 지금 그치?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례로 우리 살펴보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치? 여러분들 살펴보고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죠. 그쵸? 우리 뭐 아마존만 예를 들었는데 이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리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유통시장에서의 선점을 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거를 점점 더 이용률을 더 확대시켜 나가고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쵸?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술들이 나타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설명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